안녕하세요. 이제 다 푸셨죠? 네,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면적 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지적된 축척이 1000분의 1인 경우 측량 결과 0.285제곱미터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1000단위는 최소 면적이 얼마인가요? 1까지 가죠. 그럼 1000단위가 축척일 경우는 1제곱미터고 축척이 100단위 축척일 경우는 0.1까지 가는 것이 면적인데 1번의 경우는 0.285가 나온 경우에 1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무조건 1로 가는 것이 면적이니까 여기는 1제곱미터가 등록할 면적이 됩니다. 1번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의 경우도 1000분의 1 축척에서 27.50제곱미터 여기도 1000단위니까 27.50 나온 경우에 면적은 1까지 결정하되 0.5 딱 걸린 경우 앞에 숫자가 홀수니까 올라가서 28이 됩니다. 그럼 28로 등록한다? 맞고요. 세 번째 축척이 500분의 1의 경우는 일로 내려오겠네요. 500분의 1의 경우는 면적이 317.150 나온 경우에 면적이 얼마냐 문제인데 0.1까지 등록하는 경우에 0.05 딱 걸린 경우 앞에 숫자가 홀수니까 올라가서 317.2가 돼야 되니까 3번 질문은 틀린 말이고 요게 답이고요. 4번의 경우는 2m 축척이 6000분의 1의 경우 1000단위 올라가겠네요. 1000단위의 경우 최소 면적 지금 면적이 44.50 나온 경우 면적은 1까지 잘라가는데 0.5 딱 걸린 경우 앞에 숫자가 짝수니까 버려서 44가 됩니다. 44제곱미터로 가는 것 맞고요. 5번이 경위 측량 방법으로 경위도 경계점 잡혀 등록부 시행적이니까 내려와서 5번의 경우에 417.450 나온 경우 0.1까지 잘라서 0.05 딱 걸렸으니까 앞에 숫자 짝수이기 때문에 버려서 417.4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 틀린 것은 3번인데 이런 문제 틀렸다가는 접시 불 떠와야 됩니다. 다 맞췄죠? 네,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맞추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음 중 경계 설정 원칙에 관련된 사항 중 틀린 것은 1번 연접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의 중앙, 높낮이가 없으면 중앙 맞고요. 두 번째 경우 연접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는 그 구조물의 하단부, 높낮이가 있을 땐 하단부니까 맞고 세 번째가 토지가 해면과 수면에 접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계를 정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평균 해수면이 아니라 만주가 돼야 되니까 3번도 틀린 말이고 4번의 경우는 지상 경계 결정에 있어서 지상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의해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요 세 개를 요 경계 정하는 게 5개 있다고 배웠었는데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지금 문제 푸는 것처럼 높낮이 고조가 없는 경우는 중앙이고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로 가고 절토지의 경우는 상단부죠. 그 다음에 해수면에 인접한 토지는 물이 꽉 차 있는 만주를 보고 따져가게 되고 공유수면 매립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게 되면 바깥쪽 어깨 부분까지 경계로 가는 것이 방법인데 이 원칙이 있지만 이 원칙과 다르게 달리 정하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 세 개와 다르게 정할 수도 이거 왜 이래 이거 다르게 정할 수도 있는 것이 이게 예외 규정이 되어서 과거에 배울 당시에 연접하는 토지사의 높낮이가 없으면 중앙이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5번 땅 6번 땅 담장을 쌓게 되면 담장 비용을 반만씩 내서 이렇게 쌓는 것이 담 쌓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담장의 소유권은 공유로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5번 토지 소유자 담을 쌓자고 주장을 하니까 6번 토지 소유자가 하는 말이 필요하면 네 땅에 네 돈 내고 네가 쌓아 그래서 담장을 이렇게 쌓게 되면 이것까지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때는 가운데가 아니라 이쪽 끝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요구와 맞게끔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유자 다른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요 세 개만 대상인 거지 두 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주문도 맞는 말이 되고 5번은 도면상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와의 차이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면상 경계에 의하여 경계를 정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에 어떤 게 우선입니까? 물어봤더니 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면상 경계가 우선이고, 다만 도면상 경계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는 실제 의뢰할 수 있다가 판례 입장이어서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용어의 정의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게 토지 표시의 정의고, 두 번째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말한다. 경계점은 두 개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선의 굴곡점이 있고 또 하나가 좌표에서 맞는 말이 되고요. 세 번째 연속 지적도란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여기 연속 지적도의 정의인데, 연속 지적도라는 것은 내 땅이 이렇게 생긴 땅이 하나 있다 가정을 하고 14 전이 내 땅인데, 이 땅을 지적도를 떼보니까 지적도 두 장에 걸쳐 있게 됩니다. 걸쳐 있어서 이게 8번 도면이고 9번 도면일 경우에 이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면을 두 장을 떼야 돼요. 두 장을 같이 떼주는 지적도를 연속 지적도라고 불러서 두 개를 같이 떼주게 되면 지적 두 장을 놓고 내 땅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지적도를 연속 지적도라고 부르는데, 토지 생긴 모양새 확인하라고 떼준 것 뿐이지 측량하라고 준 건 아니니까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연속 지적도라고 불러서, 예전에는 이런 땅에 대해 도면 뜰 때에는 8번 도면 띄고 9번 도면 따로 띄어서 내가 붙여봤지만 지금은 같이 떼주는 지적도를 뭐라고 부르더라? 연속 지적도라고 부릅니다. 맞는 말이고. 네 번째 부동산 종합 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지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지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여기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의고, 크게 등록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토지 표시하고 소유권, 건축물에 표시하고 소유권,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및 규제, 부동산 가격까지 해서 네 가지를 담고 있는 정보를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부릅니다. 작년에 여기 두 문제 출제해서 나온 적이 있고요. 5번이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축척 변경 대상은 지적도만 대상이니까 임야도란 말은 들어가서 안 됩니다. 5번 틀린 말이고, 네, 4번의 경우는 다음 지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최초 등록할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이니까 맞고요.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 토지 표시사항 즉 소지나 지번 등의 결정은 지적 국정주의에 의하여 국가만이 결정해야 한다. 맞았나요? 맞는 말이죠. 지적 국정주의. 소유자 보고 정해라 그랬다가는 난리가 좀 납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가 몇 번 좋아해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 3. 한국 사람 3을 좋아해요. 7을 좋아하는 건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중국 애들은 88한 건 8 좋아하죠. 다 지역적인 특성이 럭키 세븐 그래서 미국 애들은 7을 좋아하고, 중국 애들은 8을 좋아해서 중국 가면 나중에 한번 가보시거든. 거기 사는 애한테 물어보세요. 중국은 번호판을 거래를 하거든요. 차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번호판을 거래하는데, 번호판이 8888이면 아마 한 3억 간다 그러더라고요. 번호판 가격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과시용으로
8888 붙은 번호판은 번호판 값만 차값이 아니라 한 3억 간다고 누가 얘기하던데 중국 한번 여행 갔더니 거기도 가이드가 뭐 그러더라고요. 8888이면은 차 가격이 아니라 번호판 값만 3억 간다고. 한국 사람은 3조 하잖아요. 아닌가? 공부도 재수가 아니라 삼수는 한다 그러고. 자,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에도 3, 4판 한다 그러고. 아닌가? 심지어는 3이 가장 안정된 숫자죠. 종교단체에서 쓰는 말이 3일체를만 쓰기도 하고, 또 상다리는 3개만 딱 있으면 돼요. 상다리가 3개만 딱 있으면 어디다 놔도 이 상은 껐덕대고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상다리가 3개만 있으면 4개씩 있다 보니까 이게 껐덕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 3개만 있으면 어디다 놔도 이게 딱 받치고 서 있으니까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알콜 램프랑 같이 있던 거 있지 않나요? 산발이. 그 산발이가 발이 3개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식당 하실 일이 있으시면 식당 테이블은 다리 3개만 만드세요. 그럼 상이 안 움직일 테니까. 오늘 대게가 설 일 있겠네. 식탁 다리 하나씩 다 분질러 놔야겠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집원은 저보다 3이나 7이나 8 가지고 뻔하니까 그래서 국가만에 정할 수밖에 없고요. 네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집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원 부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집원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인데 국장 승인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이죠. 지적과 처음부터 끝에까지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받는 경우가 4가지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외워두세요. 집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도 승인받고 변경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적공보를 지적소관청 밖에서 반출하는 경우도 승인받고 반출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도 승인받고 변경할 사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경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도 지적도가 존재합니다. 그럼 지적도의 축척의 원칙이 얼마가 원칙인가요? 축척은 500분의 1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 축척을 6,000분의 1까지 가는 경우도 승인받고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승인사유여서 4가지 외에는 승인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4개는 참고 좀 하시고, 그래서 4번 지문에 집원의 변경이 들어갈 경우는 승인권자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승인인 거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이 아니니까 4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네, 5번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직권할 때만 수립하는 것이고 신청할 때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다음 중 지목의 분류로 옳은 것은 1번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임야는 지, 땅, 지에서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1번은 정확하게 맞고요. 답 1번이고 2번의 경우 천일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염전이 아니라 공장용지죠. 틀린 말이고. 세 번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중국 내 토지는 공장용지로 하나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틀렸죠? 공장 안에 있으면 지목은 전부 다 공장용지이고 대일 때 별도로 분류하는 지목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3개예요. 과수원 안에 주거용 토지는 대,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토지도 대가 되고, 그 다음에 묘지 안에 대도 대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 3개 안에 대는 대로 분류하는 것 뿐이고 나머지 전부 다 양입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 사택도 종교용지로 편입, 공장 안에 기숙사, 공장용지, 유원지 안에 있는 음식점들 다 유원지로 편입돼 버리기 때문에 이 3개만 대로 분류하지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말이고,
4번의 경우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잡종류란 잡종지가 아니라 창고용지죠. 틀린 말이고. 5번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요소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소규모 수로 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국어가 되므로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은 1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 또는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이 두 개 지역은 외우셔야 돼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하고 또 하나가 축척 변경 대상 지역은 의무적인 지역이 됩니다. 맞고요.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이와 별도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비치한다. 장배 세트가 있다고 배웠었는데 토지대장과 세트는 지적도, 임야대장과 세트는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세트가 되니까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맞았나요? 맞았죠? 일반적인 지적도하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령 지적도의 차이점이 3개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지적도로 가정을 하고 여기에 14 전나온 지적도로 가정을 하고 개발사업시행적으로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지역은 이렇게 예쁘장하게 토지가 구역이 정리가 됩니다. 집원이 예를 들어 79에 4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차이점이 생기는 것은 요 일반적인 지적도의 경우 지적도라고 써 있고 아무런 문구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적도 제명이 써 있고 괄호 안에 여기 좌표라고 써 있게 됩니다. 요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두 번째 차이점의 경우는 이 토지는 경계선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경계선상에 27.50, 20.05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 숫자 써 있는데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경계점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그 뜻이고 실제 거리이며 단위는 미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경계점서부터 이 경계점까지 거리가 25.25 미터다 이렇게 실적을 표시한 것이 그 뜻인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계점 간의 거리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정리할 부분이고 마지막 차이점은 이 도면 맨 밑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 못이 박혀 있게 됩니다. 여긴 측량할 수 없단 말이 없죠. 그죠? 그럼 이 도면은 측량할 수 있는 지적도 측량 못하는 지적도. 이건 측량. 얘는 측량할 수 있는 지적도예요. 측량이 가능한 지적도고 얘는 측량할 수 없는 지적도. 이게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은 뭐가 있나요? 지금 경계점 좌표가 있으니까 이 지역은 측량을 좌표로 하는 거지 지적도로 측량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좌표가 없는 지역은 측량 뭘로 하는 것이고 지적도로 측량하는 것이고 좌표가 있는 지역은 좌표로 측량을 해야 되니까 지적도로 측량하지 말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차이점이 생겨서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 세 가지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지적도가 있는 지역은 측량 뭘로 하시고 자꾸 외치세요. 지적도가 있는 지역은 지적도로 측량하는 것이고 좌표가 있는 지역은 좌표를 측량하는 거 지적도로 측량 못하게 막고 있다 보니까 이 도면을 통해 측량할 수 없다고서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도랑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번 질문도 맞는 말이고 4번 질문의 경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외에 좌표와 부호 및 부호도 등을 등록한다. 틀린 말인데 소유자가 나오는 것은 어디 나오느냐? 대장 4개만 나옵니다. 대장은 몇 개가 있다고 배웠어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소유권 나오지 다른 장부 안 나오니까 그래서 4번은 소유자 때문에 잘못된 말이고요. 5번의 경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해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게 뭔 말이냐 또. 자, 칠판에서 지금 분명히 나온 게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 경계를 결정한다거나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죠? 지문이. 그럼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를 복원하더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두 가지가 측량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도 예전에 배웠던 측량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경계, 복원, 측량. 그럼 이 지역은 측량할 때 도면으로 측량해야 돼요? 좌표로 측량해야 돼요? 좌표로 측량해야 되니까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 복원할 때 좌표라는 얘기예요, 측량할 때는. 그래서 이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는 좌표가 없죠? 측량 뭘로 하는 것이고, 지적도로 하는 것이고, 좌표가 아닌 좌표로 측량하기 때문에 경계 결정, 경계 복원은 좌표에 한다 해서 맞는 말이 되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의 경우는 토지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신청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거 300만 원 과태료 사유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사유지 과태료 사유가 아닙니다. 잘못됐고요. 신규 등록뿐만이 아니라 모든 토지 이동 다 거짓 신청한 때는 형벌 사유예요. 1년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니까 1번 틀렸고, 2번이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법원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또는 부동산 등기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틀렸네요. 신규 등록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부로만 태어나면 안 되고, 세 번째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소유권이 이제 신청할 때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하는데 소유권 증명서류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법원 확정 판결서 정본이나 사본. 두 번째가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공무원 사업계획 사본도 있었고, 3번 질문처럼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도 있었으며, 그 밖에 소유권 증명서류에서 이 네 가지가 소유권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자료에 해당되니까 3번은 맞는 말이 되고, 4번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을 한 경우 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신규 등록 등기부가 없으면 촉탁하지 않으니까 이거 잘못된 말이고요. 5번이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지적 순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면의 축척은 인접 토지보다 정밀도가 높은 대축적으로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틀린 말이죠. 축척은 항상 인접지와 동일하게 축척을 작성하는 것이 지적도예요. 그래서 정밀도로 가는 것은 이건 축척 변경할 때 얘기고, 도면 처음 만들 때 항상 인접지하고 동일하게 만들게 됩니다. 틀린 말이고 맞는 것은 3번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8번의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 접수의 번호가 기재가 된다. 틀린 말인데 변경된 날하고 월일까지만 나오지 접수번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접수번호는 어디에 나올까요? 접수번호 나오는 것은 등기부죠, 등기부. 옛날 등기법 배울 때 같은 구에 실행하는 게는 뭐가 빠르면 우선이고,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같은 구일 때는 순위번호 보고 순위를 정하게 되고, 다른 구일 때 접수번호다. 접수번호라는 것은 등기부상 어떤 등기도 선순위 있냐 따질 때 쓰이다 보니까 이 접수의 번호가 나오는 것은 등기부 중 갑구하고 을구에 들어가는 것이 기재사유고, 표지부나 대장은 접수번호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나온 접수번호는 잘못된 말입니다. 1번 틀린 말이고, 2번의 경우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번호는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등록되지 아니한다. 고유번호 어디에 안 나온다고 배웠어요? 도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2번은 하접시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해서 기재한 도표와 번호, 즉 도면에 새긴 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다. 틀린 말이죠. 도면에 새긴 도가 나오는 것은 지적도 좌측 상단에 열십자 마크의 표가 있는 게 도면에 새긴 도니까 이건 도면에 나올 사유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아니니까 틀린 말이고, 네 번째 삼각점 및 지적 순량 기준점의 위치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거는 어디 나올 사유예요? 지적도와
2m 도면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아닙니다. 틀린 말이고. 5번이 소유권의 지분을 등록하는 장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틀렸네요. 소유권 지분 나오는 것은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니까 잘못된 말이고, 맞는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합병하고자 하는 두 필지 토지가 다른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필지에 토지에 전세권 등기가 있을 경우에도 합병 신청할 수 있다. 합병하는 권리는 5개 권리 외우시라 그랬죠. 소유권이 있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의 지역권 이 외에는 합병할 수 없으니까 전세권은 합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두 필지 토지가 다른 합병 요건은 충족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주소도 같아야 되고 지분도 같아야 됩니다. 맞고요. 세 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여기 직권 정정 사항의 첫 번째 사유입니다.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한 경우는 직권 정리할 수 있다. 맞고. 5번이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목 변경 없이는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틀렸네요. 등록 전환 시 지목 변경 생기지 않는 경우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에 원칙은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이지만 지목이 바뀌지 않는 경우, 즉 지목 변경 생기지 않는 경우가 3개 있다고 배웠죠. 하나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서 나머지 토지를 계속해서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도 등록을 전환시킬 수가 있는 첫 번째라고 배웠고, 두 번째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 생겼지만 실제로 형질이 바뀌었지만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도 등록 전환 가능한 게 두 번째 사유고, 세 번째는 도시, 군, 관리, 계획선을 통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때도 가능하다 해서 이 세 가지가 지목이 바뀌지 않는 채로 등록 전환되는 경우, 이 세 개 중요한 겁니다. 시험은 등록 전환 나올 때 달고 나오는 지문 이 세 개 지문이니까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지목이 임야인 채로 등록 전환시키는 경우가 있다 해서 참 중요한 사유입니다. 어쨌든 간에 없다가 잘못된 말이고, 5번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부동산 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항상 대장 보고 등기 정리하니까 맞는 말이고, 나머지 전부 다 잘못된 말이어서 아니지. 다 맞는 말이고 4번만 잘못된 말이죠. 나 순간 옳은 거 고르죠 그래가지고서 착각했어요. 4번이 답이고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 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4번이 답이에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돼요. 10번의 경우 축척 600분의 1인 지적도에 표기된 13공 토지의 A점과 15U 토지의 B점의 도상 직선거리가 6cm일 경우 지목과 지상거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일단 13번 A점의 13번 A점의 지목이 뭐래요? 13은 공 써있고, 그 다음에 15 B점의 U죠? U고, 여기 도면상 거리가 얼마래요? 6cm고 축척이 600분의 1일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목 결정하고 실제 거리 뽑으라는 얘기인데, 일단 지목부터 세분하게 되면 지목은 13A점의 공이라는 얘기는 지목이 공원이에요? 공장용지예요? 공원이죠? 13A점 공원서부터 15BU란 얘기는 유원지, 유지. 유지가 되겠죠? 유원지일 경우 뭐로 나올까? 유원지일 경우 원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공원서부터 15, 유지까지 지목은 세분했고, 이제 실제 거리 뽑아내면 되는데, 축척의 뜻은 우리 예전에 배울 때 실제 거리 곱하기
축척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것이 도면상 거리입니다. 여기 축제 공식인데, 그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실제 거리는 x 구하기 위한 거니까 곱하기 600분의 1을 하니까 도면상으로 6cm가 나왔더라. 그러면은 얘를 보내게 되면 x는 6 곱하기 넘어가니까 600이 되겠죠. 3600cm니까 미터로 바꾸게 되면 요거 지워버리면 되니까 36m가 되겠네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갈 필요 없이 이건 산수대로 푸는 것이고, 도면상거리 6cm죠.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그냥 600 곱하면 되는 거예요. 3600cm니까 미터로 바꾸면 36m가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13A점공원서부터 15BUG까지의 실제 거리는 36m이다 해서 답은 왜 안 나오지? 4번이 되겠죠? 13번지 공원 A점서부터 15번지 UG B점까지 지상거리 36m에 대해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지적공부의 복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복구하는 경우는 승인받을 필요 없죠. 승인서에 아까 마침 남아있네. 4개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승인서에 아니기 때문에 승인 안 받고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합니다. 1번 틀린 말이고,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와 복구 자료도를 작성해야 한다. 맞고요. 세 번째 지적소관청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복구 자료가 없는 때에는 복구 측량을 하여야 한다. 맞고.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및 이양개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항 동의 받고 조정하게 되고 직권으로 조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지적소관청은 시군구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며 토지 소유자는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정확하게 바꾸면 뭘로 바꿔야 돼요?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같이 들어가면 정확한 말이 될 텐데 어쨌든 잘못된 말은 아니고 1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승인받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12번 지적 전산자료 이용과 활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산자료 이용할 당시에는 이용하는 범위하고 이용하는 절차가 있게 됩니다. 범위는 필요한 최대한 이용하실 것, 최소한 이용하실 것, 최소한이죠. 전산자료 이용할 당시에는 범위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세분하시는데,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만 이용하는 것이 범위이고 최대한이 아니에요. 최소한만 이용하시되 전산 자체를 제공 또는 복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절차의 경우는 먼저 심사받은 다음에 심사 후에는 승인받는 것이 절차가 됩니다. 이제 두 가지 절차인데, 이제 심사권자가 누구입니까? 물어봤더니 과거 기출문제예요. 심사권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심사받는 것이 내용이고 장자부터 상관없어요. 심사받은 다음에 승인받으러 갈 당시에는 이용 단위별로 승인권자가 바뀌는데 전국 단위 이용할 때가 있고 시도 단위 이용할 때가 있고 시 군구 단위 이용할 때가 있더라. 올라가서 추가가 됩니다. 시군구 단위일 때는 지적소관청 승인받으면 되고 시도 단위일 때는 시도지사나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전국 단위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있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 그럼 맞아요.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틀립니다. 옛날에 2011년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각각 승인받게 했었는데 전산 다 처리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 전국 단위 이용할 때 서울까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전산돼 있는 거 그냥 가까운 소관청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민원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세 명이 다 나와야 맞는 말이고, 세 명이 다 나오지 않을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자라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본 틀이고, 반대로 이번엔 이 심사와 승인받고 이용하는 게 기본 내용이지만 심사 규정이 면제되는 경우 있다고 배웠었는데, 심사 규정만 면제해 주는 경우는 일단 2명이 있어요. 심사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다 보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하고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들 심사규정 면제고,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승인 신청할 때에도 심사 규정 면제가 됩니다. 이 두 명은 심사 안 받고요. 또 이제 작년에 개정되면서 심사 승인 둘 다 받을 필요 없는 거, 둘 다 면제 주는 경우가 두 개가 태어났는데 안 받는 경우는 일단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이용할 때하고 소유자가 사망해서 그자의 상속인 이용할 당시에는 이 둘 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랑 색깔은 뭐가 면제가 되고 심사가 면제가 되고 주홍 색깔은 둘 다 면제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1번부터 보게 되면 1번이 12번 1번 지문이에요.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심사 받으라 맞고요. 두 번째,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 전산 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지로 납부한다. 국장이 제공할 때 수입 인지고 나머지 수입 증지가 됩니다. 맞고요. 세 번째, 이용할 수 있는 지적 전산 자료의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며 전산 자체의 제공이나 복제를 신청할 수는 없다. 맞고요. 네 번째, 전국 단위의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나온다거나 누가 나와야 돼요? 얘네가 나와야 돼요. 혼자만 승인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나오면 맞는 말이 되고 요게 빠지면 틀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승인권자 혼자만이 아니니까 세 명이 있기 때문에 국장 승인 받아야 되고 틀린 말이 되고 뭐가 붙어야 돼요? 등자가 붙는다거나 또는 얘 두 명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서 4번 잘못된 말이고 5번은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할 사항은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이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것은 여기 따라 붙어야 돼요. 승인권자 옛날에 2011년까지는 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장 승인 받아라 맞는 말이 되겠지만 이제 개정되면서 등자가 따라 붙든가 얘네가 나오든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4번 잘못된 말을 보시면 되고요. 13번의 경우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아까 용어정리 문제풀이를 몇 개 있었어요. 등록사항이 크게 4가지 있었죠.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 건축물에 표시하고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 부동산 가격 요 4가지가 종합공부에 나올 사유예요. 이 4가지 안에 답이 됩니다. 기억번에 나오는 게 답이 되겠죠. 옳은 것이니까. 기억번에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나와요. 예, 그 다음에 토지의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이건 나올 필요 없고 디귿번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나옵니다.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나옵니다. 하지만 용익권 등 지하 물건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 않으니까 박스에서 나오는 사항은 기억번하고 디귿번하고 리을번 아짜부자 가다라예요. 가다라 뭐라고요? 아짜 붙여가지고 가다라 기억 디귿 리을 아유 참 진짜 아짜 붙여서 뭐라고요? 가다라 아유. 참 말 어렵지 한국말. 자, 그 뭔 말인지 싶어서 뭔 말인지 몰라 쳐다봤죠? 아니야? 자, 기억 디귿 리을에다가 아짜 붙여봐. 가다라 그래. 기억 디귿 리을 아짜 붙여서 가다라라고. 아, 그래도 모르면 그냥 기억 디귿 리을 3개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 오늘 보면은 10월 달에 보나 이제 특강할 때? 아, 시간 되면 나올 거고 안 되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꼭 나오실 거예요? 꼭 나가서 많이 잡아가세요. 그거 뭐 많이 맞을 거예요. 자. 아, 그러고 안 맞으면 돌로 한 대 맞는데, 자. 14번. 축척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축척 변경이라면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임야도란 말은 빠져야 되고요. 두 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에 따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맞았나요?
대상이 총 몇 가지 있다고 배우셨어요? 합이 5개 있다고 배웠죠? 축적 변경은 절차를 다 거치는 게 3가지 있었고 절차 빠지는 게 2가지가 있더라. 그럼 축적 변경의 경우는 도무도 기억날 거예요. 축적 변경 대상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만 대상이죠. 지적도만 대상으로 축적 변경하게 되고 축적 변경의 경우는 이제 토지 소유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소관청이 직권도 가능합니다.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고 원칙적인 대상 토지의 경우는 3가지인데 첫 번째가 잦은 토지 이동을 통하여 토지 필지 규모가 작아지니까 현재 축척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지적 공모 정리가 곤란한 경우 이 말은 정밀도가 떨어지더라 이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 안에 서로 축척에 따른 지적도가 존재할 경우에도 축척을 통일시킬 목적으로 축척을 변경할 수가 있으며 세 번째 지적 공모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서 이 3가지가 원칙의 대상이 됩니다. 이 대상 3가지의 경우는 거치는 절차가 3가지가 있는데 먼저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돼요.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하고 동의 후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고 의결 후에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승인받는 것이 절차입니다. 이 3가지의 경우는 절차 3가지를 다 거치는 게 원칙인 사유고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랑 승인받을 필요 없는 게 2개가 빠져나오는데 하나는 토지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합병을 하기 위한 경우 하나하고 또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 내의 토지지만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는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에 절차 2가지 필요하지 않은 게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의 경우는 뭐가 나왔어요? 지금 2번 지문은 합병하는 거 나왔죠?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을 변경할 때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맞았나요? 맞았네요. 이 2가지는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2번 지문은 총답이고 3번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이 있은 후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는 납부 2글자, 수령 2글자니까 15일이 아니라 20일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낼 때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니까 잘못된 말이고 5번이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거꾸로 돼 있죠 이거 지금. 가격은 누가 조사해서? 소관청이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는 거지 거꾸로 하는 게 아니어서 5번은 잘못된 말이고 맞는 말은 2번 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지번부의 방법이다. 잘못된 것은 1번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종륜의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은 사용하지 않는다. 안과 밖에 동일한 지번 사용하지 못하는 거 맞고요. 두 번째가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수모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요거는 예외 규정으로서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 이것도 예외 규정이네요. 이때는 블록 단위로 한 해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이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 인가 시 제출한 지번별 조서에 따라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 틀렸네요. 공사 준공 전에 지번 미리 부여할 당시 뭘 따라 부여하실 것? 사업 계획도 따라가는 거지 지번별 조서가 아니니까 4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의 경우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만 부여한다. 원칙은 종전 지번을 본번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1번하고 그 다음에 1번하고 또 하나 빠지는 거 있죠. 경계 걸친 지번은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이며 2번하고 3번은 예외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미리 부여할 때 뭘 따라가라고요?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다음 중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등기상 증명서 또는 등기표 정보에 의하여 지적공무상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 소유권은 어디 보고 어디 정리하는 게 순서예요? 등기 보고 대장을 정리하죠. 그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항상 선 등기 후 대장소 정리하다 보니까 소유권을 여기 예를 들어 갑이 있고 여기도 갑이 있다가 갑에서 을로 주인이 바뀌어가지고서 등기 후 보고 여기 소유자를 을로 변경했으면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촉탁한다는 얘기는 왜 할까? 촉탁한다는 얘기는 토지의 내역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대장에는 지목이 전이 있고 등기부상도 지목이 전이 있더라.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가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게 되면 지목 어디부터 먼저 바꿀까요? 대장이죠. 여기 대로 바꾸게 되면 등기부도 지목을 대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등기법상 지목이 대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자에게 등기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뭐 우리끼리인데 뭐 틀리면 어떠고 맞지 못해. 이렇게 하면은 달려갈까 걸로. 자, 있다 없다. 또 들으면 기억나요. 토지가 바뀌던 건물이 바뀌던 소유권자가 1개월 내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개월 내 신청 안 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에게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다 알아요, 들으면은. 아, 맞아. 다 기억하는데 그냥 토지가 지목이 데려받겠습니다. 등기 신청하는 의무 있나 그러면은 다 이러고 있어.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바뀌면 1개월로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어디만 과태료? 건물만 50만 원 넣고 다 기억해. 근데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복을 못 시키니까 이게 공부가 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지목이 데려받길 등기는 신청할 의무가 있다 없다. 1개월로 신청할 의무 규정이 등기법에서. 근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과태료가 없으니까 토지는. 이해 갔어요? 소유자가 등기하면 일치가 되겠지만 등기 안 하니까 소관청에서 촉탁을 해주는 거예요. 고치라고. 여기에 이제 지목이 대로 바뀌면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어디부터 먼저 고치시고 등기부터 먼저 고치고 등기 보고 대장을 정리하는 것이고 토지에 관한 내용은 거꾸로 대장부터 정리한 다음에 등기를 고치는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촉탁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토지에 관한 사항이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만 촉탁에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 촉탁할 필요 없다가 되어서 소유권이나 경계나 좌표 같은 거 촉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말이고 2번의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등을 정리한 경우 당연히 촉탁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잘못을 정정한 경우도 촉탁 들어올 사이고 4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경우도 촉탁. 그 다음에 토지의 지번 변경으로 인하여 지적공모를 정리한 경우도 촉탁 들어가다 보니까 촉탁이란 말 나오게 되면 기본 틀을 잡으셔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의 변경은 촉탁 들어간다 잡아놓으시면 안 헷갈릴 겁니다. 답은 1번이 틀린 말이고요. 17번의 경우는 지적측량업의 등록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 자격, 기술 능력, 설비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지적 측량업의 등록을 하여하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측량업자만 등록하는 것이고 한국국토정보공사 등록하지 않고도 측량업 가능합니다. 맞고 두 번째 시도지사는 지적 측량업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여부와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중기업은 등록증 며칠로 발급하나요? 7일이죠? 등록 어디다 했어요, 중기업은? 등록관청 시군구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측량업은 어디로 등록하래요, 지금? 시도지사 위로 올라가니까 곱하기 14일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중기업은 등록 어디다 하시고? 시군구 등록관청이죠? 등록증 며칠 내 나오더라? 7일 내 나오더라. 이렇게 배웠을 거야, 아마. 아닌가? 맞죠? 근데 측량업은 시도로 올라가니까 곱하기 2에서 14일이에요. 반대로 감각처럼 물어봐야지. 그럼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하게 되면 며칠 걸릴까? 예? 농담하나 진짜로? 30일. 그러니까 측량업이 국장에 등록하는 측량업이 있고 시도지사 등록한 측량업이 있는 거예요. 측량업이 지적 측량업만 시도지사하고 나머지는 국장이에요. 그럴 경우에 시군구에 등록한 중기업은 7일이고 시도지사는 14일이고 우린 관계가 없지만 국장에게 등록하는 측량업은 30일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올라갈수록 따블따블 잡아나가서 안 헷갈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14일이 맞고요. 그랬더니 따블따블 올라가니까 또 28일 그래. 28일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국장은 30일인데 옛날에 초창기에 이 측량업 등록하도록 허용할 때는 측량업 국장에 등록했어요. 국장 등록할 때 30일에 등록증이 나왔었는데 이제 지금은 시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14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측량업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지적측량업의 승계인은 30일 이내에 양도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측량업 양도할 수도 있고 법인은 합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양도했던 합병을 통해서 측량업보다 바뀌게 되면 그 측량업을 승계받은 승계에는 30일 안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이 되고 신고 안 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죠? 지금 들어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참고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측량업자가 폐업한다거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휴업하는 때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휴폐업 신고도 해야 될 의무가 따라오고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킵니다. 맞고요. 5번은 지적측량업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잘못된 말인데 측량업 등록은 누구한테 했나요? 1번에 시도지사. 그럼 등록 취소도 시도지사가 국장이 할 게 아니고 그 다음 이거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요. 뭐라고요? 하여야 한다 규정이지 할 수 있다 규정이 아닙니다. 혹시 중개사법 배울 때 중개업자도 의무적 취소 사유가 있고 상대적 취소 사유가 있죠. 마찬가지 측량업자의 경우도 의무적 취소에서 측량업자의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5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취소 몇 글자인가? 5글자인데 첫 번째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을 등록한 경우 이거 무조건 취소해요. 두 번째 등록 기준 미달하는 경우 등록 기준도 미달하는 경우에도 취소하는데 우리 책 등록 기준 안 나와 있는데 등록 기준 쓰지 마세요. 그냥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까지 안 나갈 테니까. 등록 기준은 측량업을 하려면은 측량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기업자가 되려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한 자가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개념이다 보니까 그 등록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특급 기술자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고 특급이 없으면 고급이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급 기술자 2명, 초급 기술자 1명에다가 기능사 1명 갖춰야 됩니다. 인력을. 그 인력이 들어와야지만 등록하는데 그 등록 기준 미달하는 경우도 취소고 두 번째가 결격 사유 걸리는 경우도 결격 사유도 무조건 취소하며 그 다음에 등록증이나 등록 수첩을 등록증 등을 대여한 경우도 이것도 취소해요. 마지막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 측량업을 영위한 경우도 이것도 취소입니다. 여기 5가지 무조건 취소해요. 이거 외엔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거 5개만 취소하여야 한다 해서
요게 나오게 되면 요거는 누가 취소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다 보니까 5번은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 이 문제 뭐 못 보던 문제를 할지라도 1번 등록권자가 시도지사고 5번에 취소권자가 국장이면 둘 중에 하나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닌가? 아니에요? 맞죠? 근데 2번 지문도 누구한테 신고하래요? 3번 지문은 시도지사에 신고해라. 4번 지문도 시도지사에 신고해라. 그럼 아닌가? 다음 뭐가? 멀리 보니까. 국장의 답이 되겠죠? 이거 다 맞췄어요? 틀렸어요? 근데? 틀렸죠? 아, 이거 참 센스도 없어. 자, 문제 풀다 보면 멀리서 보니까 다 시도지사. 오직 하나만 국장인데 그걸 못 잡으면 어떻게 해서. 어쨌든 간에 지적신랑어보다 누구의 권한이에요? 시도지사 권한이고 국장 나오면 안 돼요. 네, 조심하시기 바라고. 선배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법에는 5가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의 경우는 다음도 지적신랑 수행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어봤는데 1번이 지적신랑 수행자는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직계친족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신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틀렸습니다. 이게 측량 제척은 자기 토지, 배우자 토지, 직계 존속 비속까지만이에요. 어디까지만? 직계 존속 비속까지 측량할 수 있고 형제 땅부터 측량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기출문제 나오기를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지적신랑 수행자는 자기 토지, 배우자 토지, 반계 혈족 토지 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계 혈족이 아니라 직계 존속 비속까지만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자 나를 기준으로 내 아버님이 계시고 내 자식이 있습니다. 이게 직계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직계, 존속, 내 자식이 직계, 비속해서 직계, 존속, 비속까지 측량이 안 됩니다. 그럼 형제간에는 이거 직계가 아니잖아. 형제간에는 이거를 이을빵 반계혈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반계혈족. 그럼 장남이 제사 모시다가 애 안 낳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제사 누가 모셔요? 차남이 모시지 않아요? 확 교회 나가버려 그냥 이번 기회에. 그럼 차남이 제사 모셔봤죠. 그래서 이을빵 반계혈족이 형제부터예요. 그럼 직계 좀비서고 측량하다 걸리게 되면 300만 원이나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이고 형제 땅부터 측량이 가능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기출문제만 나오기를 지적측량 수행자는 자기 토지, 배우자 토지, 반계혈족 토지 측량해서는 아니 된다. 틀린 말이에요. 반계혈족이 아니라 직계, 존속, 비속까지만 지적당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말이고 두 번째 지적측량 수행자는 규정된 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대가 받다 걸리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세 번째, 지적측량 수행자는 둘 이상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소속될 수 없다. 이중 소속한 경우도 1년 1,000만 원짜리고 네 번째가 지적측량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을 누설한 경우도 1년 1,000만 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지적측량 수행자는 신유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의뢰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측량 거부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거부한 경우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1번이 잘못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번 축척 변경 절차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축척 변경 측량이 실시된 후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해야 한다. 원칙은 싹 다 바뀌는 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 지적공모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요소를 작성해야 한다. 맞고요.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종전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 면적에 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맞고 네 번째, 지적소관청이 증가 면적에 대한 청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게 잘못된 말이죠.
금액을 소관청이 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 정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는 것? 금액 정할 권한은 축척, 변경, 위원회 입장이고 소관청이 하는 것은 시행 공고를 현재 기준으로 가격만 조사해서 넘겨주는 거지 정할 권한은 축척, 변경, 위원회 권한이므로 4번 잘못된 말입니다. 소관청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금액만 조사해서 이 지역 땅이 얼마다라고 조사만 해서 넘겨주게 되면 넘겨받은 자료 가지고 결정은 어디서 하셔라?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고 5번이 청산금의 산정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익이 생긴 경우 그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초과액은 지자체 수입, 부족액 지자체가 부담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죠. 그 다음에 20번 지적도에 등록하는 지적순나 기준점의 표지의 폭은 얼마로 제도화해야 하는가 물어봤는데 도면을 작성할 당시엔 도면의 선의 굵기가 다 다릅니다. 이건 뭐 참고하라고 한번 집어넣은 건데 도면을 작성할 선의 굵기는 먼저 행정구역선, 시, 군, 구제도할 때는 0.4mm 펜으로 제도하게 되고 동과 리를 제도하는 경계선의 폭은 반 딱 쪼개니까 0.2mm. 그 다음에 동 안에 있는 필지의 경계, 토지의 경계는 또 반 딱 쪼개니까 0.1mm로 제도하게 되고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기준점의 굵기는 요건 무슨 기준점? 지적 삼각점. 요거는 지적 삼각 보류점. 요거는 지적 도근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처음 봐요? 이거 뭐라고 부르고? 지적 삼각점. 얘는 지적 삼각 보조점. 얘는 지적 도근점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면에 나올 때라고 한 게 있었는데 이 원을 그릴 때 볼펜 굵기는 0.2mm 펜으로 그리는 것이 볼펜 굵기예요. 지금 물어본 건 뭘 물어본 거예요? 측량 기준점 굵기 물어봤죠? 답은 0.2가 답이에요. 과거에 우리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오기를 필지의 경계는 0.2로 제도한다. 0.1, 0.1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여기 잘 보세요. 암기하기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노원구 얼마? 0.4 상계동 반 딱 쪼개니까 0.2 100번지 0.1 반 쪼개 들어오면 돼. 이렇게 뭐 더 쉽게 줄을 못 세워드리니까 노원구 0.4 상계동 0.2 그 다음에 100번지 토지는 0.1 기준점 0.2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잡아 놓으셔야 돼요.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제 어렵다고 한 단을 잡고 하시는데 어려운 게 책에다 있는 거 배운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공부 안 외워서 어려운 거지 아닌가요? 책에 없고 법에 없는 거 설명한 건 아니잖아요. 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본인들 그 부분을 안 봐서 어려운 거예요. 골고루 다 봤으면 다 나오는 부분인데 안 보고 보던 것만 맨날 보고 있다가 나중에 안 배운 거 툭 치고 나오니까 이거 어디서 배운 거야 뒤기럽네. 아직 어렵다는 게 그 말만 드럽게 먹고 있는데 쉬워서 점수 나오면 뭐 할 거고 어렵다 지금 점수 안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나중에 시험장 가서 점수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틀려봐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알고 가는 게 공부인 거지. 다 맞아서 100점 나오면 뭐 어디다 쓸 거냐는 얘기 지금. 그러니까 점수 안 나온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도 알고 나가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까지 지적법이고 20번 답은 2번입니다. 0.2mm. 그 다음에 잠깐 쉬신 다음에 등기법 문제 또 풀도록 하죠.